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듣기만 하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암호화폐를 이야기할 때 화폐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화폐를 탈중앙화시키고 자율 조직에 맡겨보자. 그래서 가치를 보존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탈중앙화를 위해서 분산 원장을 도입하고 서로 거래를 증명을 해주는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해보자. 자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루프 오브 워크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고 해시태그를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그래서 어떤 발행의 상한액을 두자. 그리고 프루프 오브 워크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뭐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처음에 나왔던 암호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나 피아트 머니하고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라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위한 중개수단도 필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피아트 머니에 패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테더는 1달러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면 피아트 머니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는 1년 365일 24시간 뭐 계속 거래가 되니까 뭐 달러 같은 그 기축통화 피아트 머니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화폐로서 역할을 할 거냐?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거냐? 일단은 코인을 하는 사람이 화폐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온 법안에서는 이것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안화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산으로 생각해서 뭐 증권 거래가 일어났을 때 과세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 스테이블 코인 거래 이런 것들도 일어나면은 과세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폐로 정확하게 인정된 거 아니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볼 수 있어서 백업으로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국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뭐 준비 자산을 100%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코인이 있으면 100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백업을 위해서 금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화폐로 인식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처음 도입될 때 화폐의 중앙화, 그러면 우리가 가진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돈의 가치와 신용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은 피아트 머니, 정부에서 인정한 화폐를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은 경제와 경기를 좀 조정해서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잡고
실업률을 안정화시켜 낮춰주려고 노력하고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경제와 경기가 안정이 되면 화폐 가치도 좀 안정화가 되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 피아트 머니를 발행을 하면서 피아트 머니의 가치를 어떻게 담보를 할 건가? 완전 휴지는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자기가 만들어낸 화폐니까. 그래서 사실 가치 담보를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도 갖고 있고 은도 갖고 있고 뭐 은은 별로 안 갖고 있겠죠. 금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피아트 머니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채권 세금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최근에 뭐 중앙은행권이 어떻게 가치를 담보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안정된 정부와 안정된 중앙은행이 있을 때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중앙은행권을 받아서 지출을 해서 정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중앙은행권을 어떻게 정부한테 줄 수 있느냐? 정부는 운영을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겠죠. 세금을 받을 거를 생각해서 미리 국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그 액수만큼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한다. 그래서 그럼 이 국채가 휴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증을 하느냐?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거둘 수 있는 만큼의 국채만 발행하면 그 국채는 갚을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국채는 가치가 보존이 되는 거죠. 정부가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과 또 하나는 세금이다. 국가는 존재하고 그 국가는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둔 만큼 지출을 합니다. 세금 거둔 만큼 지출을 하면 균형 재정이죠. 그렇지만 세금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난 사후에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뭐 원천징수에서 뭐 이리 걷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세금을 정산을 하면서 추가로 더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세금은 혼합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을 하기 전까지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권을 받아서 쓰고 그 받았을 때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잘 운영돼서 세금이 발행한 채권보다 많으면 흑자 재정이 나면 채권량은 줄어들고 정부가 쓰는 돈은 점점 늘어나겠죠. 물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세금을 적게 들어오면 국채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세금을 통해서 국채는 발행이 되고 세금을 담보로 국채는 발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채에는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해서 피아트 머니의 가치는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은 국채와 세금, 여기 세금, 국가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아트 머니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돈은 어떻게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죠. 어쨌든 피아트 머니는 세금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탈중앙화를 해서 민간에 화폐 발행권을 줬을 때 그 화폐 발행은 그 발행된 화폐는 누가 어떻게 가치 담보를 할 거냐 이건 숙제로 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이 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거다. 그냥 믿긴 좀 그렇죠.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앞으로 법화만큼
쓰여질 수 있을까? 특정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버퍼로 지정했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가 버퍼가 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존의 피아트 머니 외에 암호화폐가 새로운 버퍼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피아트 머니만큼 통화량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암호화폐의 총량만큼 통화량이 커지게 됩니다. 통화 증발이 생기겠죠. 통화 팽창이 생깁니다. 어떠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63년에 그런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가 늘어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난다. 암호화폐의 총량이 버퍼의 통화량 비슷하게 아니면 상당한 비율로 암호화폐의 총량이 존재한다면 암호화폐를 버퍼로 인정하는 순간 통화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버퍼로 인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버퍼로 인정돼서 그게 통화 증발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A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샀어요. 암호화폐를 사서 B 나라에 가서 B 나라에서 물건을 그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B 나라 가서 그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B 나라의 법정 통화로서 암호화폐가 쓰기 시작하면 그 B 나라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죠. 그게 이제 통화 증발에 의한 통화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뭐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금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충격이 클 거고요. 아주 폐쇄적이라 갖고 그 나라 가서 돈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심각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방된 국가에서는 버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는 버퍼로 인정해주고 그 나라만 버퍼로 인정해주면 그 나라만의 통합 팽창이 생긴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선뜻 암호화폐를 버퍼로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요새 뭐 8만 몇천 불, 한때 10몇만 불도 했죠. 10만 불이라 치면 비트코인 총량이 2천 몇백만 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만 불이면 수조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통화량이 수조 달러가 늘어나 버린다. 비트코인을 버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일 때 비트코인 총량은 우리나라 GDP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버퍼로 인정해버린다 그럼 난리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버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통화증발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를 해버렸다. 탈중앙화를 해서 화폐에 의한 경기 조절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화폐가 쏠리기 시작하면 그냥 막 쏠려서 가는 겁니다. 탈중앙화했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이 경제를 생각해가면서 활동할 것이냐 어렵겠죠. 그래서 경제 안정성, 경기 조절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더구나 이게 만약에 아주 큰 경제면 개개인의 힘이 아주 무시할 만큼 약하고 전반적으로 뭐 안정적인 뭐 경제 성향의 분포를 가진다 이러면 될 수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다. 몇 명이 조금의 돈으로 갖고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소규모 경제면 탈중앙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물론 자산을 인정할 때도 일반 암호화폐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버퍼나 피아트 머니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해야 되기 때문에 버퍼나 피아트 머니에 패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패깅되면서도 준비 자산, 담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
거래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화폐가 아니고 자산으로 인정할 거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처라든가 돈 세탁이라든가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면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 일반 암호화폐를 화폐로, 법화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화폐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더라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그거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생기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본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논리를 기초로 화폐의 가치를 무엇으로 담보를 할 것인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피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거냐, 그런 관점을 생각해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